안녕하십니까. 안녕.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들려요? 제 말?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아, 오케이. 한 번만, 예. 어, 아,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도 다 지금 각자의 또 무언가 하고 계시겠죠? 네,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못 보실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요즘 빠니버틀이라는 유튜버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감성버틀이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하고 계시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떡할까 하다가 어차피 또 많은 분들이 전해주실 테니까 그냥 같이 등산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났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예전 생각도 나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참 일이 없을 때 항상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뒷동산에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랜만에 와봐서 여기는 어디냐면 일단 안양예술공원, 네, 그리고 삼성산, 그래서 넘어가는 어딘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전화가 갑자기 끊길 수도 있어요. 전화가? 너무 아재 같았는데. 물이 좋네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혹시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래간만에 시간도 좀 나고 또 머리도 좀 복잡해서 또 머리도 식힐 겸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와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지금은 비가 안 오고 있죠. 다 잘들 지내시나요? 지내시고 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원래 제가 공연 중에는 잘 공연 얘기 언급을 잘 안 하는데, 또 저희 미스티도 그렇고 백작도 그렇고 공연이 올라간 지 한 달 반 넘었고, 또 이제 한 달 반 사이들 다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공연에 관한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하기도 하고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놀라셨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럽고 그럴 텐데 오히려 하늘도 맑고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 오랜만에 와서 정확하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제 길이라는 거는 가다 보면 언제나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나갈 수 있을까봐 되게 두렵긴 한데 그리고 굉장히 또 지루할까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다 알아서 잘 들어주실 거라 믿고, 네,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아유, 아무튼, 네. 제가 비스티가 올라가고 벌써 2달 가까이 됐죠? 이제 진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나요? 뭐 한 3, 4주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처음에 비스티, 마담으로 제안을 받고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날 때가 또 다가오고 있네요. 제가 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비스티 첫 공이 끝나고 그 집에를 가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너무 힘들어서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첫 공 끝나고.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다리에 쥐가 난 거 있죠. 와, 진짜 뭐 한편으로는 뭐 너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좋게 생각하면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택시 안에서 제가 으아 하고 다리를 폈더니 택시 기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 갑자기 쥐가 났다고, 죄송한데 다리를 좀 펴고 있어도 되겠냐 여쭤봤더니 또 기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다리를 펴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진짜 제가 그날 오죽하면은 저희 무대 감독님께서 저한테, 배우분들한테, 지금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무대 감독님께서 그날 오죽하셨으면은 저한테 그 라이터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야, 박규환한테 말 걸지 마, 지금 박규환한테 말 걸지 마, 그냥 이랬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던 또 기억 가운데 하나네요. 네. 아무튼 뭐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고 계신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질문은 전혀 보고 있지를 못하네요. 뭐 그냥 어쩌다가 눈에 들어오면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비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날이 좋아져가지고, 네. 마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거 저만 보기 좀 그러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카메라 돌릴 수 있나?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남기는데, 나 지금 완전 빠니보틀 같았어.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그 삼성산 어딘가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실 원래는 그 처음에 비스티에 참여할 때만 해도 제가 비스티 여러분들한테 말실수도 한번 해가지고 참 그게 죄송하긴 한데, 그때만 해도 원래는 준호로서 참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애초에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마담을 제안을 해주셨고,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집에 그날 공연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왜 고민이 됐냐면, 크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비스트라는 공연에서 그 마담이라는 역할이 주는 그 느낌이 있다 보니 그 제안을 저한테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컸던 거는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는데 막 머리가 복잡하길래 조금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정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몇 가지 확실한 거는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 형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일단 그거.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을 따라할 수는 없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10년이 오는 동안 마담 역할이 배우가 총 3명이었고 그 중에 사실상 그 2분으로 계속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역할로 오신 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고로 이건 그냥 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와서 지금 제가 이 기분에 이 감성 충만한 이 기분에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욕 많이 먹겠다. 진짜 많이 혼나겠다. 일단 그거 2개는 확실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신인이 아니니까 티켓도 제일 안 나가겠다, 뭐 요런 거, 그거 정도는 제가 뭔가 확실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너무 탐이 나는데 내가 이거를 선뜻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설렘과 동시에 불확실한 거에 대해, 그러니까 불확실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힘들다. 그래서 원래 제가 보통 누군가 저한테 무언가를 제안해 주시면 보통은 뭐 노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두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했을 때의 그 설레임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꽤 오랜 시간 전부터 고민을 했죠. 네, 연습이 들어가기 한참 전에 제안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되게 두려운 게 많았는데 어찌저찌 또 지금 공연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너무 좋네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뭘 던져야 되지? 이 생각이 사실 또 진짜 처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종구 형의 빵과 동호 형의 신문에 이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같은 공연으로 준호를 했었으니까 준호를 했을 때에 제가 그때 당시 분위기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공연하면서 나라면 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미줄. 나라면 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워낙 또 종구 형, 동아 형이 멋있으니까 아남들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막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게, 이런 상상을 또 그 3년 전에도 해봤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막 뭘 할까 하다가 안 아픈데 좀 효과적으로 뭔가 보이기에는 아파 보이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집에 뻥튀기가 있는 거예요. 아침 또 저희 가족분이 뻥튀기를 사다 주셔가지고 그 뻥튀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를 집어 던져볼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죠. 왜냐면 아프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호빠에 있을 법한, 네, 그래서 그 뻥튀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꽃은 원래 꽃도 상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꽃이 어떻겠냐 말씀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꽃말이 좋은 꽃이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하다가 마침 또 안개꽃이 제가 생각했던 그 재현의 그 가슴속,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큰 두 개가 다 거기 안에 그 꽃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사한테, 네오한테 부탁을 드렸죠. 혹시 안개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 거죠. 맞아요. 지금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마카로니 해서 뻥튀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마카로니였어요. 근데 그 마카로니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이래서 던져봤는데 그 하얀색의 강냉이를 던졌을 때보다 임팩트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강냉이가 됐죠. 대신에 제가 너무 어질러가지고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스태프분들께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와,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남기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하고 있었죠? 강냉이.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캐릭터를 이제 뭐 던지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것들인데, 소품 같은 거는 캐릭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원래 6회가 들어갔을 때 늘 부담감은 기존 캐릭터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 적절한 모니터와 또 새로움. 근데 특히나 우리 비스티의 그 마담 같은 캐릭터는 워낙에 딱 두 배우로 거의 이렇게 대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그리고 또 제가 전 시즌에 참여를 안 했으면은 또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도 아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요인들, 처음에 제가 이 공연을 맡아서 하게 됐을 때 나한테 올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뭔가 오히려 어설프게 비슷하게 했다가 더 많은 분들이, 워낙 비스티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공연이다 보니까, 뭐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관객분들의 그런 반응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담이 죽은 다음에 박스를 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게 그래도 관객분들이 제일 받아들이시기가 조금은 자연스러울 테니 한번 그래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준호를 했을 때의 캐릭터의 생각은 부드러움의 카리스마였거든요.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오케이, 일로 가라고? 오케이. 그 표지판이 지금 일로 가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이고. 그래도 안 쉬고 잘 가고 있어요. 잘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야옹이? 어딨지? 저기 있네요. 안녕? 알았어. 놀래지 마. 별로 안 갈게. 아가가 있나봐요. 안녕. 알았어. 일로 갈게. 이거 근데 생각보다 쉽진 않는데요? 제가 늘 다니던 길이긴 한데, 오랜만에 오니까,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준호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시점으로 따지고 오면 말이 안 되지만, 뭐,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좀 부드러우면서도 아이들을 좀 집착을 하는, 약간 좀 집착도 강하고 그런 캐릭터를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연출님이 특히 많이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고,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아이디어도 주셨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특히 풍내형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마담 두 형님들은 그냥 응원만 해주셨어요. 잘할 거고 잘하고 있다고. 근데 뭐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진짜로. 그런 묵묵한 응원이 또 저한테는 큰 힘이 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고 쉴까? 아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저는 몇몇 분들이 들어오시면 주시는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지 했는데, 네. 참, 근데 혹시 제가 준호로 안 와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도 그때 제가 처음 한 거긴 했지만 더블이었는데, 그래도 저의 준호를 기억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눈에 보였는데, 마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캐릭터를 이렇게 생각하다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받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기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길러 봤는데, 사실 한 번쯤은 다 길러보려고 하잖아요, 남자 배우들은.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하다가 실패하는데, 이번에는 또 마침 제가 공연도 좀 쉬고 있겠다 뚝심을 가지고 길러봤죠. 어떻게 괜찮았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다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머리 자르라고 또 DM도 주시고, 그래서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멘탈을 잡고, 그래도 제가 생각한 캐릭터가 있다 보니 뚝심을 갖고 길을 길러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원래 또 공연을 좀 길게 하니까 중간에 한번 변화를 주자 생각을 했었고, 이게 기른 게 자르는 건 돼도 자르는 걸 기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백작이랑 캐릭터랑도 사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머리의 시안들은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고, 이런 머리가 어떻겠냐 또 우리 분장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쯤 떠들었으니 뭔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살짝 받아볼까요? 근데 너무 공연이랑 딥한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대답을 못 드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아, 좋다. 좋아요. 진짜 좋네요. 기분 전환이 좀 되네요. 백작 인터뷰 때 체리라고 말씀. 백작 얘기는 아직 안 해가지고 백작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레오는 잘 있습니다. 5번 초이스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가면서 마담은 어떤 감정? 어떤 마지막인지를 모르겠네요. 강냉이 먹을 때 목에 많이 걸려요. 진짜 실제로 그게 목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목젖을 때릴 때가 있어서 지금은 좀 약간 방법이 있는데 조금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귀 물어뜯은 것도 그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가장 원초적인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백작을 처음에 질문 잠시만요. 백작이란다. 비스티를 처음에 캐릭터 구성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 혼자만 얘기해요. 사실 멋있잖아요. 동아형도 그렇고 종구형도 그렇고 백작이랑 헷갈리. 마다 역할 자체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연습하는 걸 보고 형님들 하는 거 이렇게 모니터하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렇게 했을 때 나도 저렇게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했던 게 어차피 뭐 저렇게 할래야 저 형들의 느낌이 나기는 어려울 테니 나는 나대로 하자. 그래서 자고로 제가 이거를 아마 이스티 올라오고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뭔가 좀 있는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멋있는 척을 하거나 내가 애써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겠지 저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서 하지 말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들이 멋있는 척 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스스로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뭔가 이 마담이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간지나고 막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항상 단어 선택이 좀 어려운데 우리 비스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박스가 거의 끝이잖아요. 제일 바닥이잖아요. 세상의 바닥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바닥이 어떻게 고상하고 어떻게 멋있는 거 뭐 엣지 있고 간지나고 이런 것들이로만 존재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 리얼이라고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멋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내가 만약에 어차피 종구형만큼 포스가 안 날 테니 그냥
굳이 막 없는 마담의 포스를 막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리얼로 박규현이라는 어떤 그 마담이 있다면 이렇게 보이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사실 캐릭터를 그렇게 완성을 시키자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써 뭐 뭔가 더 말을 덧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표현을 더 과하게 하다 해서 뭐 그렇게 결론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공연을 하다가 느껴지는 거는. 근데 아무튼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애써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지 말자.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이 마담이라는 사람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사가 공연 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밑바닥 인생을 바득바득 여기까지 올라와서 되게 부잣집 도련님처럼 행동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걸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맞아, 이 말씀을 사실 비스티가 끝나면 드리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잖아요. 제가 첫 공을 하면 관객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마담이 왜 저래, 어떻게 저럴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얘기 가운데 상당 부분은 그게 재미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또 요즘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재미없으시면은 쉬셨다 오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정상이 뭐네. 30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뭐냐 제가 요즘 그 공연을 준비하고 특히 또 창작 초연들을 최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항상 걸리는 부분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고 혹은 비스티처럼 10년 전에 만들어진 공연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와 잠깐만요, 이건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게 안 담기겠죠? 엄청 높고 좋은데. 네, 올라오기 전에 커피 하나 샀어요. 좋다, 진짜 좋네요. 좋다. 잠깐 앉겠습니다. 으자. 제가 그 공연을 최근에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이제 대본 처음에 시놉시스를 받고 또 그게 대본화가 되는 과정을 보고 또 그 대본화가 된 거를 저희가 또 씬을 만들면서 또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요즘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들이라고 하기엔 또 제가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요즘 시대에 맞아?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스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비스티가 10년 전 공연이었고 10년이면 금수강산이 다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아주 많은 문화가 바뀌었는데 그 10년 동안 바뀐 그 문화, 10년 전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맞을까 틀릴까, 이것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회기원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그 종회기원도 일단 제가 처음에 받았던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내용이, 뭐 물론 그거는 소설 자체가 내용이 세지만 그 대표님도 저한테 그 대본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배우님 이거 진짜 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그 선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맞냐라는 뭐야, 주제? 아젠다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항상 그 부분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해보고. 근데 이제 이게 크게는 그건 것 같아요.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맞는 얘기고, 이거는 공연은 공연일 뿐인데, 이거를 뭔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꾸는 그것도 잘못됐다. 뭐 이런 의견도 사실은 굉장히 맞는 의견이죠. 제 생각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공연 예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보시는 관객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선이라는 것도 각자의 기준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정도도 불편하고 누군가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달리 생각하면 그게 또 공연의 또 요즘 시대에 새로 올라가는 공연들의 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그 코드가 맞으면 공연이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안 맞으면은 공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공연을 저는 뭐 제가 예술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로서는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드리는 게 공연 예술에서는 그쪽 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한 판단은 보시는 관객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스티도 사실 제가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릭터에 대한 그 고민을 제가 새롭게 또 하게 됐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걸리고, 저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없는 사실 비스티의 이재영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뭐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이게 좋은 거야, 이재현을 빗대서 말하면 좀 그렇고, 뭐 종의기원에서 그 유진 같은 캐릭터를 살인마가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뭔가 미화하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제 공연계에서도 한 단계 발전을 했다면 그런 것도 경계를 굉장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안 일어나는 척 하는 거는 또 약간,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요즘 그런 창작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이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일들을 남이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거를 보는데,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연을 통해서 저런 분야가 있고 저런 삶이 있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이해하는, 또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섞이는 그런 역할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또 애써 안 일어나는 것처럼 숨기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정당하게 뭔가 포장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살인마가 불행한 과거가 있다고, 그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살인마가 살인을 저지르는 게 정당하다, 이거는 아주 과거에 지나간 방법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종의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저희가
스페셜 커튼콜을 했었잖아요. 그 역할 노래 바꿔 부르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노래 바꿔 부르는 거 하면서 원래는 제가 그 노래 넘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유진 A가 길게 부르는 세 번째 솔로곡인가 네 번째 솔로곡인가 그 곡을 제가 1인 저 혼자서 해보고 싶어서 사실 좀 준비를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럼 뭐를 할까 하다가 마지막 노래 남은 게 되게 짧았지만 그럼 제가 그 노래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하기로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라고 생각했을 땐 전 딱 하나였거든요. 유진 A를 용서하지 마세요 였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마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속에서 같은 변화오는 모습으로 있다. 네. 그래서 나쁘다, 뭐 좋다, 이거는 이제 보신 분들이 생각하실 영역인 거고, 그 부분을 뭔가 유진 B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조금의 드라마를 살짝 넣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것도 제가 뭔가 말실수한 게 아닌가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저희가 대학로가 한국 공연의 메카잖아요. 그리고 그 아주 많은 류의 공연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많은 공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고 관심 안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공연을 그 누구도 대충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아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모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올리는 걸 거거든요. 아마도. 네. 그래서 뭐 아무쪼록 그 결과가 보시기에 언제나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 공연 예술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갑자기 막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잠시만요. 평상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언제나 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보니까 제가 신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베테랑이고 제가 어딜 가든 뭐 선배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들이 항상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해가 되실지 또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조금 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뻔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 그런 공연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누군가는 어떤 한유진을 보고 지금 한유진이 너무 극단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제가 이 유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캐릭터로서는 사랑하는데 유진이가 너무 극단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이걸로 말하면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유진 A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뭔가 이 유진 A가 누군가는 보면서 또 좋다, 누군가는 보면서 나쁘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돌아가셔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면서 또 어떤 다른 아이디어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공연예술이 해야 되는 일은 앞으로도 결국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
지금 현 시점의 현 시점의 기준을 맞추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여서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또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조금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위축돼 공연을 준비하다가 어떤 걸 더 시도해보고 싶어도 또 위축되는 것 또한 또 사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연 예술은 배우, 그다음 배우분들도 중요하고 연출진, 그쵸, 창작진 분들도, 그리고 제작사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쨌든 공연을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은 또 고민을 해주시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저희들을 조금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물론 예쁘게 봐주시고 계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해는 해요. 저만 해도 사실 이재현의 그 극중 캐릭터랑 박규현이라는 사람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도 얼마 전에 어제였나 엊그제 성현이랑 공연하는데 제가 성현이 얼굴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로 착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내가 뭐라고 얘한테 지금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시간은, 저도 이제 조금 공연을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대부분의 시간은 그 캐릭터로서 남아있는데, 가끔 가다가 또 성현이 눈이 되게 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얘가 날 보고서 이렇게 움찔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또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 제가 배우로서 남아있을 그 이유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그렇듯 열심히 다 저 패고 집어 던지고 나가서 깔끔하게 사과를 했죠. 정현아, 미안하다. 그렇습니다. 뭐 성현이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뭐 우리 선한국이, 그리고 상훈이도 그렇고, 또 상훈이는 또 저랑 친구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맞아, 그건 있어요. 제가 갑자기 김 기자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는데, 김 기자는 제가 또 편합니다. 왜냐면 김 기자는 제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도 없고 전화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김 기자는 제가 막 정말 마음껏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모르겠다. 이게 제가 이렇게 평상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개가 뭐냐면, 언제나 말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말은 특히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뜻이 아무리 맞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반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그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이 산에 올라온 기분에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몸 살살 멍멍. 온몸에 멍. 잠시만요. 또 여기를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마 여기가 이 산의 제일 정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끝내주죠? 너무 멋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저 끝에가 제부도쯤일 거예요. 저 끝에가. 예전에는 정상에서 보면은 바닷가가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사실 32살까지는 그 배우라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결과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에는 안 있어가지고 항상 나왔거든요. 나와서
뭐 돈도 넉넉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공짜로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었다 보니까 네 여기 왔는데 지금 뭔가 제 기분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건물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뭐 하지만 좋은 거는 변함이 없이 좋습니다. 어디가 절경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아무튼 네 그 제가 오늘 뭔가 저의 그 마치 진짜 그 1인 방송처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멍 말씀하셨는데 보여드릴까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살짝 이게 보이시나요? 네. 뭐 사실 온몸이 멍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시겠지만 제가 뭐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멍이 이렇게 뭐 제가 다쳤다고 속상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정말 아프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아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편지를 제가 읽어보다 보면 그 많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몸을 사려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아픈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항상 공연이 끝나면 막 멍이 들고 막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이렇게 나는 몸을 못 써서 이렇게 되지?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공연을 좀 느지막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많이 하게 될 때쯤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마 시점으로 보면은 트레이스유 2018년도에 그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뭐 드라마가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뭐 노래가 어떻고 사실 이런 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준비는 많이 했지만 긴장을 많이 하면 또 그런 거 계산이 안 쓰고 막 하게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몸 던지고 뭐 알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 운동신경이 나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칠 거다 저렇게 하면 다칠 거다 이 정도의 감각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어필이 안 될 테니까 제 무대가 기술적으로 걸 못 채우니까 뭐 그런 류의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리가 뭐 인대가 나가도 그냥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날에 그냥 압박붕대 감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 되게 강하게 큰 거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농담이고 그냥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거는 제가 트레이스라는 공연을 다시 차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시점에 사실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뭐 이건 반복된 말이지만 보나라는 캐릭터는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를 내가 제어를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보나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굳이라기보단 그렇다면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보나로만 남기고 싶다
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된 거고, 요즘 비스티를 하면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다 보니 나름의 최선을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몸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좀 전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이번 비스티의 어떻게 보면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칼에 찔려서 쓰러지든 뭘 피하든 간에 뭔가 다칠 것 같아서 손을 댄다던가 떨어지는데 다칠 것 같아서 손을 댄다던가 뭐 이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공연인데 막 100% 다 진짜로 할 수는 없죠. 근데 가급적 손을 대더라도, 손을 짚더라도 마지막에 짚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제 계산보다 먼저 자빠지거나 먼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멍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한국이랑 공연할 때 그 큰 테이블이 정말 위로 들렸다가 떨어졌거든요. 보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은, 너무 아팠는데 잠깐만, 이거 다리 뭐 부러진 거 아니야? 정말 이 생각이 들 정도 너무 아팠는데 살짝 움직여보니까 또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선 마지막까지 했죠. 뭐 제가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요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를 하는 동안에는 요령 피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언제나 다 하고 싶고,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몸을 사리고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100% 제가 늘 공연할 때마다 언젠가는 몸을 사리고 한 날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된다면, 그러니까 언제나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주가 되고, 뭐 여기서 내가 다칠까봐 이걸 하던 걸 뭘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제가 생각한 캐릭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근데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뭐 제가 감성 배우로서의 수명이 그때가 되면 다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뭐 그냥 너무 뻔한 얘기지만 온몸을 던져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뭔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로 있는 그대로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늘 4대 올라오니까 제가 참 정말 감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백작 얘기를 해볼까요? 백작은 재밌게 잘 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잘 보고 계시겠죠? 백작은 처음에 공연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잡으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과, 언제나 그랬듯 또 우리 함께 했던 승현이 형, 진혁이 또 함께 또 서로의 생각을 또 공유하면서 만들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공연 방식이 MJ 스타피쉬 공연의 특유의 방식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연이다 보니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캐릭터를 만들고 또 이제 소화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딱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대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촛불이 많이 걱정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교적 촛불이 말을 잘 듣고 있어서 또 저희 아주 훌륭하신 우리 MZ 스타피시 스태프분들이 최고의 무대를 준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촛불은 말은 잘 안 듣죠? 네. 체리 그걸 많이 맞아. 체리가 궁금하시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체리를 좋아합니다. 그 콜라 중에서도 체리콕을 좋아하고요. 과일 체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맛도 맛이지만 그 체리가 갖고 있는 특유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뭔가 상큼하면서도 그리고 약간 세련된 느낌? 그게 전 좋거든요. 체리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느낌이. 아이고. 그래서 백작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쨌든 섹시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었기도 했고, 체리가 약간 느낌이 섹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섹시를 붙이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도 아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 예전에 제가 섹시를 새섹시라고 표현했던 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많은 공연들을 했어요. 많은 캐릭터를 만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네. 한 단어로 하면 섹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백작이 섹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 공연의 특성상 백작이 이제 극 내부적인 극 내용적인 거 말고 외형적으로 보이기에 백작이 섹시하지 않으면 공연이 좀 자칫하다간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안녕.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제가 배우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경험했던 게 하나가, 제가 백작을 한다 그럼 백작이 되고 이재현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그 민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진이가 예전에 마르틴 루터라는 공연을 할 때 저희 함께 같이 그 공연에 준비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민진이가 갑자기 이제 그 마르틴 루터에서 제가 알브레이트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그 씬을 짜면서 그땐 제가 정말 그 캐릭터 잡고 이런 게 좀 어려워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민진이가 이제 보여줬어요. 자, 기현아 봐봐. 뭐가 보여? 그래서 연습실인데 뭐가 보여? 난 지금 바다를 보고 있어. 그래서 배우가 바다를 보면 바다고 산을 보면 산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단하다. 바다가 안 보이는데 바다가 보인다고 하고, 배우가 산으로 보면 산인 거고 그런 거구나. 그런데 뭐 그랬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백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또 백작이 되고, 이재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재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객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극장에 와주시는 거잖아요. 관객의 역할로 물론 감사하게 와주시는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백작이 섹시해야 돼요 그러면 저를 섹시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아볼까요? 차분하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백작의 얘기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밤의 군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 직속 부하들이고, 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는 걸 전 다 알아요. 원래 군대에서도 교관들 다 안다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본 백작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재밌다. 덕분에 웃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저라고 또 마냥 맨날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덕분에 좀 약간 즐거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그래도 아이고. 오케이. 질문을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닌가? 주신 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가? 아, 있구나. 아, 하긴. 백작은 드라큘라 이름을 언제부터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런 질문들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백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되게 철학적인, 낮이 밤을 삼킨 건지 밤이 낮을 삼킨 건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질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그 테이블 돌아가는 거랑 촛불, 저희 그 실험 도구 말씀하시는 거구나. 일단 저희 극적인 설정상으로는 그게 저희가 타임머신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관객의 옷을 못 입으신 겁니다. 네. V에게 넘기려고 한 건,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 궁금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이 영역은 또 작가, 연출부의 영역인 부분들이 있어서, 언젠가 그러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다고 그러는 게, 배우분들이 그런다고. 근데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참 재밌게 보고 계실 텐데 거기에 있어서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검은비라는 넘버입니다. 그 넘버가 저희 공연에서 사실상 저희의 뱀파이어의 역사와 과거를 함축시켜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노래가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렇게 했고 우리도 이런 아픔이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여가지고. 백작이 사라졌을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대답 못할걸요? 그건 관객분들에게. 병사와 백작 태우러 만날까지 병사의 이별을 얼마나 시간, 글쎄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질문의 대답이. 노트의 연구 내용 말고도 저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이 안에 백작의 연구 내용 말고도 무언가 일기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쓴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키워드들이 있지 않았을까
비들한테 뽀뽀했을 때 누구의 반응이 제일 우리 이 동생들이 다 이 형님의 뽀뽀를 잘 받아줘가지고 대학로 뽀뽀 귀신으로서는 글쎄요 한 명을 꼽기가 어렵네요. 지온이. 왜냐면 지온이는 질색팔색하거든요. 네. 네. 최근 커트콜 밤의 군대는 마음에 요즘 여러분들 군기가 잘 좀 애매한데 아무튼 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제가 애매하다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투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극 중에서 밤의 군대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노래는 이 백작이 부르는 그 노래는 개인적으로는 절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노래에서 표현하고 저의 백작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 노래에서 그 전쟁의 참혹함과 처참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전쟁은 진짜로 참혹하고 처참하잖아요. 너무 끔찍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조금의 한계는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노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진짜 너무 이 전쟁의 참혹함 절규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서 노래로 절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아니고 요즘 그 백작놈이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뭐 죄송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왜 굳이 망원경을 들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지 그쵸? 궁금하죠? 그건 나중에 저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실래요? 자, V한테 준 거는 P인가요? 와인인가요? P입니다. P. 네. P지만 와인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P이죠. B한테 넘겨주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걸까요? 아마도 이 백작은 이 V가 어떤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만났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대한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검은 비 나오기 전에 V가 대사하는 것 중에 그 백작의 분명히 보았다. 기이한 희망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거 하나가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보이기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밤의 전투에 대한 대답은 살짝 들은 것 같고, 네, 일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 너무 좋아서 가기가 싫으네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참 제일 오랫동안 앉아있던 곳이었는데 예전에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해 뜨는 것도 보고 그리고 여긴 바로 땅떨어지예요. 좋죠. 그렇습니다. V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폭볼 때 V들한테 뽀뽀는 왜 하신 건가요? 대학로 뽀뽀 귀신한테는 뽀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포로로 만난 B가 예전에 구했던 B인지 백작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설정입니다. 저희는. 네. 밤의 군대 노래 점수. 그러니까 요런 질문들이 제가 아주 편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인데, 여러분들의 노래는 사실 점수를 매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희를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밤에 이 전투에 정말 이 처절한 노래를 너무 해맑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긴 뭐 원래 슬플 때 웃는 게 진짜 슬픈 거라고 하던데 뭐 그런 의미로 그러시는 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짜 보석을 던지는 거 맞아요. 이것도 원래 대사는 가짜 보석, 너희들이 훔치는 가짜 보석이죠. 이거는 잠시만요. 바닥이 살짝 미끄러운 것 같아서
원래 가사는 훔치는이 맞는데 저희가 이 씬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대사가 좀 수정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백작이 노래를 하면 그러니까 백작이 그 시절 백작이 그 노예잖아요. 백작이 그 백작이 노래를 하면 밤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동전을 원래 던져준다. 원래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던져서 좀 더 처절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걔네들이 너네들이 던지는 내가 노래했으니까 고맙다고 던지는 보석을 던지는데 그 보석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이 망할 인간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던지지 마,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V한테 죽은 척 하는 백장님. V한테 죽은 척 하는 건 뭐죠? 여기 그거. 이 정도도 속아? 멍충하네? 이 느낌이겠죠? 질문이 쌓여있는 느낌이긴 한데, 최대한 병사에게 사랑에 빠진 가장 큰 순간이 언제인지. 처음 은하 저거 눈 마주쳤을 때? 자, 거미 해석하기 어렵죠. 맞아요. 거미 어려워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네. 빨리 이걸, 잠깐만, 포의 날이, 순간 그 다른 가사 대사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겹치기를 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좀 궁금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 봅시다. 비스티와 백작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객분들도 한 회차 한 회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 회차 한 회차 하면서 이상하게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제가 무대에서 아직 회차는 남았지만 오늘 느꼈던 이 감정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오늘 했던 이 공연은 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감정들이 가끔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쁘게 봐주시던 아니면 조금 안타깝게 봐주시던 또 저의 무대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고, 제가 다시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있는 동안 저의 이재영과 백작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안 들리나요?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남은 한 회차 한 회차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저의 이재현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저의 백작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자꾸 드는 생각은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의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결국 지나면 추억이니까, 아무튼 감성배우의 무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백작 비스티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 뭐 그럴 기회가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여 그런 기회가 안 온다 치더라도 제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하루하루 무대에서 아주 즐겁게, 네,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화이팅 하면서 언제까지나 제 무대를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순간 소리를 지르고 매순간 몸을 던질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대 임해 볼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집에 조심히 가시고요. 우리는 또 봬요. 제가 또 이런 감성이 찼을 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성 보틀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화이팅! 화이팅!